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면 그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얘기했었다. 그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면 거기서 뽑은 표본 평균들,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복원 추출할 수도 있고 비복원 추출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집단의 개수가 많으면 복원 추출하는 거랑 비복원 추출하는 것도 거의 상황이 비슷해지겠지, 사실은. 그치? 근데 어쨌든 대부분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복원 추출로 너네는 생각을 하면 되고, 복원 추출을 한 그런 어떤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이루고, 그지?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을 충분히 크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점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때는 사실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고 수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추정한다고 보면 되겠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뭔지 몰라도 그걸 m이라고 정의하고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표본을 복원 추출한 표본 평균 하나는 어디로 튈지 알 수는 없지. 그렇지? 그렇지만 이 표본 평균들 전체의 평균은 수학적으로 반드시 뭐가 된다? m이 되고, 이 표본 평균을 여러 번 무수히 많이 추출하면 추출할수록 통계적으로도 m에 가까이 간다고. 그리고 이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전체 범위가 똑같은데 얘보다 얘를 수없이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얘보다 표본 평균이 작아진다 그랬지. 근데 그게 어떤 크기로 작아진다? 표본의 크기만큼 작아진다. 그지? 그래서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첫 번째, 모집단을 주고 내가 뽑은 표본이 어디쯤에 있을까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아.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대략적으로 그놈의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전국에 있는 뭐도 대부분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키를 얘기를 해보자.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 한국인들의 남자의 키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더래.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럼 모집단을 주고 표본을 추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좀 뭐 숙기가 없어가지고 숙기가 있다 그래야 되냐 없다 그래야 되냐. 숙기가 뭐야? 남자를 만나는데 다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거야. 근데 직접 꼬시지 못하고 소개받아서 만나면 숙기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근데 숙기가 뭐야? 소개팅으로도 꼬신다는 자체가 숙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개팅이라는 게 남이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뭐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 그지? 괜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주변 배경이 좋으면 소개를 많이 시켜준단 말이야. 근데 주변 배경이 없으면 그런 걸 가지고도 나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추천해주거나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크고 중요한 자리에는 나를 부르지 않아. 근데 항상 뭐 오늘 이삿짐 날라야 되는데 이런 데는 항상 나를 불러.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허접한 존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내가 무작위로 이미 추출된 25명을 만났어. 근데 이 25명의 키가 평균이 180 이상일 확률이 얼마일까? 나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해. 키 큰 남자 좋아하냐? 키가 크다 작다 이게 뭔 의미야? 이게 다 쓸데없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 하신다고 어? 뭐 하신다고 누가? 내가? 네가 좋아하냐고 물었잖아. 나는
키가 크든 말든 나는 뭔 상관이야. 자, 25명을 임의로 만났는데, 무작위로 만났는데, 근데 속마음은 이제 키가 큰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25명의 평균 키가 180 이상이더래. 와. 그래갖고 나는 한국 남자애가 큰 줄 착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중에 모집단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야. 그런데 25명을 만났는데 평균 180일 이상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은 거야. 모집단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만난 표본은 대충 확률적으로 어떤 상황일까? 거꾸로 표본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25명이 뭐가 돼? 하나의 X바가 되는 거야. 이 25명의 평균이. 25명 각각이 아니라 25명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해서 X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X바가 얼마 이상일 확률을 지금 묻는 거야? 180 이상일 확률을 묻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런데 이 확률을 조사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여기선 얘가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얘를 추정할 때도 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추정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 표본 평균들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되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얘에서 이 횟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돼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대략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를 추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평균이 170이고 평균 편차가 10의 제곱일 때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25개로 했다는 거 아니야? 25명을 표본으로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5명의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될 것이고 얘네들의 평균은 수학적으로는 어디가 되겠어? 수학적으로는 모집단이 170이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170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다 해줬잖아, 그지? 그것도 나중에 좀 직접 증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닌 말고.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이었으면 25개씩 뽑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 25로 얘를 나눠야겠지? 그치? 그럼 25분의 100이 돼서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는 17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0씩 이렇게 흘러가지만 얘는 170을 기준으로 얼마씩 흘러간다는 얘기야? 2씩 흘러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모집단보다도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렇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몰려있다는 얘기야. 이게 표본 평균을 수학적으로 이 가우스 같은 애들이 해석한 아주 위대함이라고. 얘가 모집단보다도 더 평균에 몰려있다는 거지. 그럼 더 추정이 오차가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180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170을 표준화시켜서 0으로 놨을 때 180은 얼마가 돼? 5가 된단 말이야. 근데 5라는 것은 니네 표에서 찾아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한 3.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5 이상이 될 확률은 거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가 평균이 170인데 니네 뭐 TV 보면 뭐 농구 배구 보면 다 180 이상은 그냥 기본으로 될 것 같지만 이 대학 가서도 그게 오해라는 거야. 실제로 180 이상, 내 25명을 만났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180 이상이 될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꿈깨란 얘기야. 알겠어? 실제 그걸 결론 등록키는 그렇게 되는 거지. 173이래. 그러니까 173으로 놔도 표준 편차 얼마니? 이런 걸 또 통계청 들어가서 너네 좀 많이 찾아보고 하란 말이야. 조선시대보다 12cm나 커졌어. 도현 씨도 키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지.
자, 어쨌든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을 추정할 때도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서 추정하는 것 알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책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너네가 헷갈린다고. 알겠니? 그런데 책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뭐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지. 그래서 문제를 또 내면서 말을 해볼게. 자,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수학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무작위로 일본 애들 100명을 뽑아서 시험을 보게 했어. 수학 시험을. 한국 수학 시험을 똑같이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뽑은 일본 애들 100명을, 그러니까 니네 학년 애들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했어. 그랬더니 이 100명의 평균이, 그럼 100명의 평균이라는 것은 100명은 전체 일본인들이, 걔네들은 한 학년이 뭐 한 100만 명 넘겠지, 그지?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3 학생들만 조사한다. 근데 일본 애들 고3 학생이 사실은 100만 명이야. 그럼 100만 명을 내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냥 통계 찾아보면 되는데 괜히 껄짓거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뭔가 직접 알아보려고 일본 애들 100명을 뽑았어.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일본 애들이 독도를 지네 땅으로 할까 한국 땅으로 할까? 지냈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국 뉴스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 얘기만 뉴스에서 보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계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만 보고 그냥 극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실제로 가서 설문조사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설문조사 했을 때는 우리 땅이길 바라지만 우리 땅이라고 뭐 말할 수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다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지? 한국 사투리를 하진 않겠지? 하여튼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탈레반이 과연 그냥 무조건 테러 집단인지 아니면 아프간인들의 지지를 대부분 받고 있는지도 그건 아프간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프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한테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다 그 탈레반들 나쁘다고 얘기하겠지,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걔네들은 탈레반하고 뭔가 그지 대척점에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돕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도와준 아프간인들은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100명을 뽑아서 100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지. 그치? 얘네들의 평균을 냈더니 점수가 70점이 나왔대. 그럼 분산도 원래 누구의 분산을 줘야겠니? 이 100명의 분산을 주는 게 맞지. 100명을 조사했으니까. 근데 니네 학교 책에서는 주로 뭐로 나올 거다? 모집단의 분산을 갑자기 뜬금없이 준다고. 그러느냐고 갖다 쓰면 되는데 나는 정식을 해볼게. 그래서 100명의 분산을 준단 말이야. 그럼 이 100명의 분산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이 100명의 분산을 구할 때는 평균 빼기 이 100명 각각의 별량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을 뭘로 나눠줘야 된다고?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n이 얼마야 여기서?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99. 그래, 그걸 조심하라고.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100으로 안 나눠주고 99로 나눠준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게 왜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도 얘기를 했지? 그래야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수학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얘가 이게 10이 나왔더래. 네. 그러면 이랬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어차피 다시 그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실제 일본 애들, 실제 모집단,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일본 고3 학생들 전체의 평균이 어느 범위 안에 있을지를 신뢰도 95%로 조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다. 그러면 신뢰도 95%로 조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신뢰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2.9. 자, 여기서도 뭐 이런 말을 할 거야.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모집단이 뭐 정윤포를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거 상관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을 한 100명 정도로 X바를 무수히 많이 뽑으면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대략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구랑 같아져 수학적으로? 모평균이랑 무조건 같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걔가 뭔지 몰라도 이 모평균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뽑은 100명의 표본 평균이 70이지만 얘네가 실제 평균인지는 알 수 없지.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뭔지 몰라도 수학적으로는 M이라고. 그지? 그래서 M을 이렇게 놓자 이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 표본 평균 X 바들의 분포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여기 써 있잖아. 그치. 근데 시그마 제곱은 원래 모집단 걸 갖다 써야 수학적으로 정확한데 얘를 모르면 누굴 갖다 쓰면 돼? 그냥 표본에서 조사한 얘를 갖다 쓰자고. 얘도 얘가 커질수록 또는 얘를 많이 조사할수록 이놈의 평균이 어차피 모집단의 평균이 수학적으로 되니까 얘도 근사적으로 어차피 모집단의 평균이랑 모분산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냥 얘를 갖다 써도 된다는 거야. 옛날엔 이런 식으로 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집이 허접할수록 자꾸 얘만 갖다 줘. 자 그러면 얘를 줬을 때 얘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고 얘는 얘만의 분산이 있고 표본 평균 전체 분포에서 분산은 n으로 얘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00명이니까 여기 100으로 얘를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1씩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에서 한 칸은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이 분포가. 오케이?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표준화 시켰을 때 zet은 m을 무조건 뭘로 표준화한 거야? 0으로 무조건 표준화한 거지. 그지?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다 증명해줬고 그러면 m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신뢰도 95%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신뢰도 95%로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범위에 있을지를 추정하라 했을 때 신뢰도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 넓이가 95%라는 것은 넓이로는 0.95가 돼야지. 그지? 95%라는 게 넓이로는 0.95잖아.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얘가 확률에 합이 되는 거니까. 그지? 이 넓이가 총 1이란 말이야. 그지? 그 중에서 0.95를 차지하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요 넓이가 0.95가 되려면 0.95의 반이 얼마야? 0.475냐? 그럼 0.475까지 가는 넓이는 여기가 얼마까지 가는 거가 된다 그래서 이건 표에서 찾아보면 되지? 1.96까지 간다는 거지. 그지? 그럼 반대쪽으로도 1.96까지 가면 이 넓이가 0.475가 되려면 마이너스 1.96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거지. 그럼 이걸 이렇게 따라와서 이 녀석의 넓이가 0.95가 될 때 신뢰도 95%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이 빗금치 넓이 속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일반화해 보자. 여기는 1이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쓴 거지만 실제로 얘가 모른다라고 하면 얘를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돼? m 플러스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s를 갖다 쓸 거면 그냥 s 쓰면 되고 근데 요걸로 이제 수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다시 일반화해 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zet이 절대값 zet이 1.96 이하의 범위일 때 그놈의 범위의 넓이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0.95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래서 신뢰도를 95%로 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zet이 1.96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절대값 zet은 다시 쓰면은 절대값을 없애버리면은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고 1.96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zet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zet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별량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 별량이 되는 거지. 그지? 표본 평균들의 분포니까.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평균이 같으니까 그냥 m이 되는 것이고.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뭘로 써야 된다? 반드시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m만 남기고 정리하려면 얘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쭉 공간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우선 얘를 넘겨서 곱하고 m이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오면은 m이라는 놈은 x바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빼기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100명의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100명을 뽑았으니까 그 100명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모를 테니까 그냥 표본 평균을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신뢰도 95%로 95%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라 그랬지? 실제 모집단의 평균은 내가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했을 때 얘와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신뢰도 95%로 그렇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거의 있을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평균이요. 그렇지. 실제 평균이. 그래서 실제 평균을 이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가장 대수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식도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질 말고 이 그래프에서 신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이 범위 95% 범위 내에 내 표본이 있을 확률이란 말이야.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그러면 95%의 확률 정도로는 분명히 모평균도 이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그 표준화한 데서 1.9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그치? 95%와 1.96이 왜 연관이 되는지도 논리적으로 알고 식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 식을 다시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됐다는 거지. 이 식이 무턱대고 나왔다는 게 아니지. 이 식을 무턱대고 외워서 그냥 그렇게 대입하면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은 맞출 수 있는데 나중에 이해가 헷갈린다고. 너무 넓어 보이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에서 뭐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얘가 더 이게 평균 주변으로 몰려 있단 말이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라 했어? 얘와 얘의 차이를 또 뭐라고 불렀었니? 신뢰도는 얘를 95%가 신뢰도인 거고 얘와 얘의 차를 뭐라고 불렀어? 하나도 앞으로 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렀지? 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게 통계적으로 좋은 거야? 긴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죠. 짧은 게 오차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응? 야, 한국 애들은 키가 얼마 정도 돼? 그랬더니 0에서 3m 사이요 이러면은 그런 말을 누가 못하냐고.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느냐가 통계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기술적으로 우수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이 표본 평균에서 n의 크기를 어떻게 할수록? 크게 할수록. 여기 잘 봐봐. 요 놈이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요 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구한 값이니까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n은 내가 마음대로 또 변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100명만 조사할 거냐? 200명 조사할 거냐? 300명 조사할 거냐?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놈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분모가 커질수록. 따라서 얘와 얘의 차이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 길이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더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답을 마무리해보자.